그래서 우리가 효소라는 건 어떤 생화 반응이 있을 때 그 반응의 이 반응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들어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었고, 반응 속도는 액티베이션 에너지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낮춰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효소를 통해서 기존의 이 원래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이 지금 반응에서의 에너지가 줄어든다라는 개념보다는 이 효소를 통해서 새로운 반응 경로가 생성되고 그 경로가 훨씬 더 낮은 액티베이션 배리어를 제공하기 때문에 반응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등산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흔히 얘기를 하는데 이 기질 물질, 처음에 반응물은 우리가 예를 들어 어디 높은데 이제 올라갔다 해서 조금 등산할 때 높은 곳에 있고 이제 우리가 산을 내려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등산 경로 A는 굉장히 높은 봉우리를 지나서만이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촉매가 제공된다라고 하면 기존의 똑같은 경로를 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다른 등산 경로를 우리가 발견을 해서 그 경로로 갔더니 더 높은 이 봉우리를 올라갔다 내려갈 필요 없이 더 상대적으로 낮은 봉우리가 있어서 여기를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는 다른 경로가 생겼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촉매를 통해서 그러한 새로운 반응 경로가 형성이 되고 그때 더 낮은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더 빨라진 반응 속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얻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촉매의 어떤 기본 개념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촉매는 반응에 대한 새로운 경로를 제공해 줄 뿐이지 이것이 프로덕트에 결합되어 있거나 어떤 이 다른 변화를 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 촉매는 계속 일종의 요 경로만을 제공해 줌으로써 리사이클링 된다 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수한 촉매일수록 여러 번의 반응을 계속 이렇게 리사이클링해서 진행시켜 줄 수 있다 하는, 매개할 수 있다 하는 그런 특징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응 속도는 빠르게 더 진행시켜 주지만 기존의 지금 기질의 에너지 준위 그리고 프로덕트의 에너지 준위는 변화시키지 못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반응 경로에 무관한 이 지금 기질의 원래 자체적인 에너지 준위이고 프로덕트의 에너지 준위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둘 사이의 에너지 갭의 차이는 이 둘 사이의 평형 상수를 결정하기 때문에 평형에 도달해서는 더 이상의 반응을 진행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서 촉매를 아무리 넣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평형 이상으로 프로덕트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는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촉매가 있든 없든 평형에 도달했을 때는 반응물의 비율과 생성물의 비율이 촉매가 있을 때 없을 때 동일하게 결국은 나타난다. 다시 말하자면 촉매를 넣어줌으로써 평형에 더 빨리 도달하도록 반응 속도만을 높여줄 뿐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이러한 촉매의 반응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제 우리 에너지 리액션 프로그레스에 대한 에너지 그래프로 이렇게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는 깁스 활성화 에너지 그리고 액티베이션 에너지에 의해서 반응 속도가 결정된다. 그리고 이렇게 촉매가 이제 이것을 낮춰주는 역할을 진행한다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뒤쪽에서 엔자임의 구조와 기질의 구조에 대한 구조적인 측면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때는 이제 중요한 것이 전이 상태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해진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트랜지션 스테이트라고 하죠. 전이 상태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유기화학부터 여러 물리화학에서 많이 공부를 하셨을 거라고 보이고요. 이 특정 이 반응 경로가 진행이 될 때 이 반응에서 가장 에너지가 높다고 생각되는 그 지점에서의 가상의 화합물이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 때, 이때의 에너지 준위를 우리는 이제 이 상태를 우리 전이 상태라고 하고, 에너지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하고 높기 때문에 이 전이 상태에 해당하는 어떤 이 물질을 우리가 아이솔레이션해서,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우리가 세퍼레이션해서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것은 굉장히 에너지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잠시 생성되었다가 바로 없어져 버리는 그런 그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찰하기는 어렵고, 메커니즘적으로 이렇게 볼 때 이러한 구조체를 지나가야만 이 반응이 수행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지금 상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에너지적으로 매우 높고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전이 상태는 우리가 이제 메커니즘적으로만 가상의 물질로서 우리가 모델을 통해서 구현할 이렇게 관측할 수 있다. 실제 실험적인 관찰은 어렵다 하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것을 이 전이 상태를 우리가 이렇게 대거, 더블 대거라고 하죠. 이렇게 플러스가 두 개 이렇게 상하로 있는 혹은 여기 길쭉하게 하나에 이렇게 두 개의 막대기가 이렇게 들어있는 이런 상태를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 더블 대거가 들어가면 전이 상태를 나타내는구나, 그런 기호구나라고 여러분들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깁스 프리 에너지도 이렇게 더블 대거가 들어가면 전이 상태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표현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더블 대거는 트랜지션 스테이트, 전이 상태를 나타낸다 하는 것이고, 이 지금 액티베이션 에너지의 가장 높은 불안정한 지점에 해당하는 상태를 우리 전이 상태, 이렇게 말한다 하고요. 이제 이 상태에 나타나는 그 구조체를 우리는 전이 상태, 이제 구조체, 복합체,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진행될 때는 서브스트레이트, 이 기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반응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반응물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정 A라는 엔자임이 있을 때 이 엔자임에 독특하게 선택적으로 그 선택성을 가지고 결합해서 그 반응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되는 물질을 우리는 여기서 기질이라고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개별적인 엔자임들은 다 자신에게 정확하게 잘 맞는 선택성을 지닌 기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질에 대한 선택성을 가지고 이 다른 분자와는 구분이 되게 기질 분자만을 선택해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특이성 있게라고 보통 스페시픽하다라고 얘기하는데, 특이성이 있게 이 물질만 선택적으로 반응을 보내는 것을 우리가 이제 흔히 엔자임이라고 하고, 그에 대한 대상 물질, 기질,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한다. 그래서 이 서브스트레이트를 우리가 S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기질이 이제 반응이 진행이 됨에 따라서 전이 상태로 이제 들어가게 된다 하는 X자 이렇게 해서 더블 대거로 전이 상태의 복합체다 하는 것을 표현을 하고요. 이것이 반응이 진행되지 않고 역으로 이렇게 돌아오면 다시 기질로 돌아갈 수가 있고요. 이것이 이렇게 완전히 반응이 수행이 되면 프로덕트로 이제 반응이 진행이 된다 하는 이러한 상태의 화학 일종의 평형식을 우리가 같이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상태로 기질이 전이 상태 합체를 갖다가 프로덕트로 가는 이러한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러한 상태를 바탕으로 우리가 다양한 촉매 작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 하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29페이지에 6장 4절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촉매의 과정을 일종의 엔자임의 그 반응 촉매 과정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이제 몇 가지 사항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기질 물질들이 효소에 결합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결합이 되어야지 이 기질의 반응을 매개할 수 있기 때문에 기질 분자와 엔자임의 결합은 필수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때 이 엔자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기질의 결합 부위를 우리가 액티브 사이트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활성화 자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모든 엔자임들이 기질이 정확하게 결합할 수 있는 그러한 액티브 사이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기질에 해당하는 분자가 결합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기질 분자들이 결합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 기질이 반응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두 가지 기질이 결합해서 뭐 리게이션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결합되는 결합 반응이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뭐 예를 들어 이 두 가지 기질이 동시에 결합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할 것이고요. 이렇게 결합이 될 때 보통 그 액티브 사이트의 배향이 정확하게 잘 구조적으로 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질의 결합에 정확하게 알맞는 오리엔테이션, 방향성을 가지고 기질들이 결합을 하더라 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나면 두 기질이 이제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결합을 했기 때문에 매우 손쉽게 프로덕트로 결합 반응이 진행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어떤 기질의 특징, 효소 작용의 특징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것이 효소에 결합하는 과정이 없다면 우리가 일반적인 화학 반응으로 본다면 이 예를 들어서 1번 기질과 2번 기질이 수용액 상에서 아마도 개별 분자들이 이렇게 텀블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막 텀블링하면서 돌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특정 배향성을 가지고 컬리전이 있어야만 이 두 개의 기질의 결합 반응이 진행될 것이다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 지금 그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반응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늦어질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런 기질들이 엔자임에 결합을 하게 되면 특이한 배향성을 가지고 결합에 꼭 맞는 방향으로 서로 간에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훨씬 더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 더 빠른 반응이 진행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기질과 요 효소의 결합된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엔자임 서브스트레이트 컴플렉스 복합체, 그래서 기질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효소 기질 복합체의 형성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반응 경로가 생성이 되면서 훨씬 더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진 경로가 제공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얘기할 때 전이 상태 형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유리한 대상으로 이 지금 기질과 효소의 복합체가 형성이 되더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 엔자임은 개별 기질들이 결합할 수 있는 활성 자리, 이 액티브 사이트가 잘 구조적으로 이제 구현이 되어 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기질의 분자 구조에 적합하게 이 액티브 사이트가 잘 구현이 되어 있고, 그러면 기질들이 거기에 결합을 할 때 정확한 배향성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결합이 유리한 방향으로 이것이 결합된 후에는 재빠르게 반응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효소가 없이 용액상에서 두 기질이 지금 텀블링을 하다가 서로 간에 적절한 배양으로 콜리전이 일어날 그런 확률보다는 훨씬 더 높은 확률로 반응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매개하는 것이 바로 효소의 그 촉매 작용이다, 작용 기작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129페이지에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여기 121페이지에 그 나타나는 우리 교재에서 설명하는 엔자임의 그런 구조적인 특성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1, 2, 3, 4하고 쭉 적혀 있는데 제가 이렇게 같이 가져왔고요. 1차적으로 엔자임의 구조를 볼 때 3차원 구조에서 갈라진 틈이 있다. 액티브 사이트 클래프트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엔자임이 이렇게 단백질 구조가 있을 때 단백질 구조체와 구조체 사이에 갈라진 클래프트 틈이 있고, 이 부분에 보통 활성화 자리가 형성이 되어서 여기에 해당되는 기질 분자가 와서 결합할 수 있는 그러한 활성 자리가 형성이 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논문에서 제가 좀 잘 표현한 그림이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사이클린 디펜던트 카이네이즈라고 하는 단백질인데 세포에 일종의 세포의 그 사이클이 있는데 그것을 매개하는데 중요한 단백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또 보면 이 하나의 도메인과 또 다른 도메인이 있고 그 사이에 틈에 액티브 사이트가 존재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사이클린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는데 세포의 그 주기를 컨트롤하는 단백질이 되겠고, 이러한 단백질이 와서 결합하는 결합 영역과 그 외에 또 이것이
이것이 카이네이즈라는 엔자임이기 때문에 ATP로부터 임산기를 대상이 되는 다른 물질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그 엔자임이기 때문에 요 ATP에 해당, 여기는 ADP라고 쓰여 있는데요. 요 물질이 결합하는 결합 부위가 존재하더라라고 볼 수가 있어서 우리가 클래프트라고 하면 요 특정 도메인과 특정 도메인 사이에 이 갈라진 틈에 액티브 사이트가 구현이 되어 있다. 3차원적으로 그런 입체 구조를 갖는 사이트가 형성이 되어 있더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우리 앞에서 이 단백질을 구성하는 폴리펩타이드 사슬을 우리가 쭉 이렇게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N터미널에서 C터미널까지 해서 우리가 이렇게 봤는데 그때 이러한 긴 폴리펩타이드 사슬이 이제 다차원적인 폴딩을 진행을 하면서 특정 엔자임을 형성을 하더라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이제 3차원 입체 구조를 형성해서 액티브 사이트를 만들고 그 액티브 사이트에 들어가 있는 작용기들을 봤더니 전체 폴리펩타이드 사슬의 극히 일부만 액티브 사이트를 구성하는 작용기로 이것이 구조적으로 나타나더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폴리펩타이드 사슬 중에 극히 여기 보면 한 5개 정도의 아미노산 잔기만 액티브 사이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럼 나머지 부분들 대부분의 아미노산들은 그럼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고 봤더니 이 액티브 사이트에서 중요한 아미노산 잔기들이 액티브 사이트의 이 3차원적인 입체 구조를 잘 형성할 수 있도록 나머지 단백질의 이 스캐폴드를 다른 아미노산 시퀀스들이 잘 구현을 해주더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단백질의 여러 가지 고차와 구조, 예를 들면 알파 헬릭스, 베타 이런 구조들, 그리고 3차, 4차 구조가 전부 이렇게 나타나면서 이것들이 이런 복잡한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제공하는 구조적 특징이 무엇이냐? 결국 가장 중요한 특정 아미노산들이 액티브 사이트에서 3차원 배양을 잘 형성할 수 있는 이 단백질의 이 몸체를 이렇게 만들어준다 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액티브 사이트의 3차원 구조가 잘 만들어지면 그에 따라서 이 엔자임에 대한 특이성이 있는 기질이 선택적으로 들어와서 액티브 사이트에 정확하게 결합할 수가 있게 되고 그에 따라서 그 기질에 대한 선택성을 부여하는 가장 중요한 구조적 특징을 부여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121페이지에 이러한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단백질의 액티브 사이트는 극히 비교적 작은 부분의 아미노산으로만 구성이 되지만 나머지 폴리펩타이드 사슬의 아미노산 잔기들이 구조적으로 이것을 잘 만들어줄 수 있는 단백질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 역할을 함께 수행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번, 2번에 해당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고요. 단백질의 엔자임의 액티브 사이트에 관한 내용, 가장 이제 중요한 내용으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에 여기 3번에서 활성 자리는 독특한 미시 환경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활성 자리 액티브 사이트고요. 여기 이제 미세 환경이라고 해서 이제 일종의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라고 하는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이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특정 엔자임이 있으면 그 크래프트가 있고 그 부분에 기질 특이성이 있는 액티브 사이트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하게 그냥 저 아미노산의 작용기 몇 개로 이렇게 입체적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 액티브 사이트의 구조를 자세히 보면 이 액티브 사이트를 구현하는 이 이웃에 있는 아미노산들도 전부 지금 이 주변의 환경을 컨트롤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뒤쪽에서 같이 공부를 할 텐데 카르보닉 안하이드레이스처럼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결합해서 탄산으로 만들어주는 엔자임이 있을 때 액티브 사이트에 이산화탄소가 와서 결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잘 알듯이 비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물 속에서 이 극성인 물이 있는 환경에서 비극성 분자의 결합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는데요. 그 카르보닉 안하이드레이스의 경우에는 이 액티브 사이트의 주변 환경이 이산화탄소가 결합되는 환경이 소수성 아미노산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물속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이 소수성 환경에
더 빠르게 소수성 상호작용으로 와서 결합할 수가 있게 되겠고, 그러면 그 이웃에 있는 이제 아연, 징크 이온과 같은 그 메탈 코팩터를 통해서 물과의 상호작용이 빠르게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서, 활성자 자리는 단순한 아미노산의 어떤 그 입체 배양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그 화학 이 지금 기질이 결합하기 좋은 화학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활성 자리의 그런 독특한 환경, 예를 들어서 무극성 미세 환경 같은 경우에는 기질 이산화탄소와 같은 무극성 분자의 비극성 분자의 그 결합을 더 촉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 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4번 기질의 이제 많은 인력들에 의해서 기질 분자가 효소에 결합을 하더라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중에 한 가지 사례가 여기 우리 교재에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서 유라실이라고 하는 기질 분자가 있을 때 이 기질이 결합하는 결합 영역을 이렇게 살펴봤더니 다양한 아미노산들을 통해서 기질 분자와 이런 여러 개의 수소 결합을 진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그 단백질의 이제 고차 구조를 형성할 때 비공유 결합성 상호작용들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2차 결합력으로서 이런 수소 결합부터 해서 소수성 상호작용 혹은 정정기적 상호작용, 만델발스 인터랙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혹은 DNA에서 나타나는 파이파이 스태킹 인터랙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 여기 나타나는 이러한 그 미세 환경에서도 다양한 비공유 결합성 2차 상호작용을 통해서 기질 분자와 엔자임의 액티브 사이트가 이러한 결합을 하더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독특하게 형성된 그 액티브 사이트의 미세 환경에 의해서 요 기질 분자의 선택성이 이제 나타나더라 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상호작용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그 비공유 결합성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한 결합력입니다. 그래서 약하기 때문에 가역적으로 이게 결합이 되었다, 끊어졌다, 결합이 되었다 이것이 가능해지고요. 반면에 약한 상호작용이 여러 개가 한꺼번에 이제 여기 이렇게 이제 결합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결합할 때 전체적으로 좀 상당한 그 결합력을 갖게 되어서 안정하게 결합할 수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고, 하지만 완전히 이게 비가역적인 게 아니라 가역적으로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러한 그 결합력을 나타내는 것이 기질의 그러니까 기질 분자와 액티브 사이트의 작용기의 상호작용이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흔히 멀티벌런트 인터랙션이라고 해서 여기 다가성 상호작용이라고 하고요. 기질 분자 하나에 여러 개의 약한 상호작용이 한꺼번에 결합을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결합력은 조금 강하게 가지고 올라가면서 대신에 가역적으로 이것이 끊어졌다 붙었다 하면서 기질 분자가 결합이 되었다 떨어졌다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과정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보시기 바라겠고요. 우리가 앞서서 그 평형과 깁스 프리 에너지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봤는데, ES 컴플렉스죠. 엔자임과 기질의 복합체가 나타나는 이러한 그 평형 상수를 생각할 때 이거를 우리가 깁스 프리 에너지로 우리가 표현을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에너지로 결합을 하기 때문에 매우 강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약한 것도 아닌 적절한 결합력을 가지면서 동시에 다가성 상호작용, 멀티벌런트 인터랙션을 함으로써 가역적으로 기질이 결합했다, 떨어졌다 하는 것이 가능한 그런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바로 이 액티브 사이트의 특징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에 그 엔자임의 그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1, 2, 3, 4번 이렇게 잘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나머지 부분 5번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엔자임의 어떤 특성을 이해할 때 액티브 사이트의 이런 그 특징을 잘 좀 이해하시면 우리가 이 생화학적인 그 반응 기작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지금 그러한 점을 설명해준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5번 우리 122페이지에 설명하는 내용은 이 결합의 특이성이 이제 나타나는데, 이러한 결합의 특이성은 완전히 고착화돼서 고정되어 있는 그 엔자임의 구조가 아니라 유연성 있게 엔자임의 구조가 이렇게 이제 변형 가능하다 하는 것을 같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또 1890년에 처음 나온 모델로 이제 우리가 락 앤 키 모델이라 그래서 우리가 마치 이 자물쇠, 락은 자물쇠죠. 그리고 키는 열쇠인데 자물쇠 열쇠가 꼭 맞아서 딱 들어가서 이렇게 딱 열어야만 자물쇠가 열리듯이 마치 엔자임의 구조와 기질의 구조가 락 앤 키 모델과 같이 형성이 된다라고 이렇게 처음 이제 제안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기질의 구조가 명확하게 반영되어 있는 액티브 사이트가 반드시 존재해서 이것이 정확하게 여기에 꼭 맞게 결합이 됨으로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ES 복합체, 그 엔자임과 기질의 복합체가 형성된다 하는 초창기의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 엔자임의 구조를 자세히 봤더니 꼭 그렇지만은 않고 엔자임의 구조 자체가 요 폴리펩타이드 이 플렉서블한 이 고분자 중합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고착화되어서 경직되어 있는 구조를 갖는 것이 아니라 유연성 있는 구조를 갖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액티브 사이트가 완전히 기질과 똑같이 만들어져 있지는 않고 이것이 유연성 있게 이렇게 조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렇게 유연성 있게 형성되어 있던 액티브 사이트가 기질 분자가 들어옴으로써 이 두 기질과 엔자임 사이의 상호작용이 앞에서 본 것과 같은 여러 다양한 2차 결합력을 통해서 상호작용이 나타남으로써 엔자임도 구조 변화를 갖게 되고, 그럼으로써 그 결과 양자 사이에 정확하게 결합이 될 수 있는 ES 복합체를 형성을 한다라는 이러한 그 개념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Induced fit 모델이라고 하고요. 기질 분자에 의해서 구조의 엔자임 구조의 변화가 유발되어서 우리가 유발 적합 모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질에 의해서 엔자임의 구조 변화가 유발이 되어서 그 후에 기질과 엔자임의 구조가 정확하게 딱 맞는 그러한 그 복합체를 형성하더라 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현재는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 대표적인 걸로 여기 헥소카이네이즈의 구조를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는데요. 잠깐 보자면 그 헥소카이네이즈는 이것이 이제 글루코스입니다. 그래서 글루코스 분자가 들어가면 이 헥소카이네이즈에 두 개의 도메인이 있는데 이 도메인이 이렇게 결합을 함으로써 엔자임의 구조가 함께 변화된다 하는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같이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것이 여기서 나타나는 Induced fit 모델, 유발 적합 모형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질이 결합해야만 거기에 꼭 맞는 액티브 사이트의 상호작용이 더 강화돼서 나타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엔자임 구조의 변화가 함께 동반돼서 나타난다 하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고요. 헥소카이네이즈 헥소는 이 글루코스가 우리가 이제 뒤쪽에서 배울 때 6탄당이기 때문에 6탄당에 대한 결합하는 효소다라는 의미로 헥소스를 결합하는 이제 그 카이네이스다라는 의미로 헥소카이네이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세포 내에 포도당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결합을 해서 글루코스의 인산화를 시키는 가장 첫 번째 엔자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에 인산기가 결합된 글루코스가 형성이 되고요. 세포 내부에서는 대부분 글루코스가 이렇게 인산화되어서 세포 내부에 들어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헥소카이네이스가 매개하고요. 보통 인산화가 되면 음이온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글루코스 같은 단분자가 음이온성을 갖게 되고, 그럼 극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세포막을 투과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확산 작용을 통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위험 요소가 감소됩니다. 그래서 실제 세포 속에 들어온 글루코스는 이 엔자임을 통해서 인산화되고 이온화돼서 이 세포 밖으로 고농도로 세포 안에 있다 할지라도 확산 작용을 통해서 세포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것을 가둬두는 역할을 하는 것이 헥소카이네이스의 기본적인 역할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6.4절에 해당하는 이 액티브 사이트에 해당하는 내용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엔자임의 액티브 사이트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오늘 여기 122페이지까지 해서 설명이 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같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 Induced Fit 모델을 같이 설명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기질과 엔자임의 그 상호작용이 나타난다 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질 분자도 자기 자신만의 독특한 작용기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요. 이러한 작용기들이 이 기질 분자가 이 수용액 상에 혼자서 별도로 있으면서 이것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보다 이것이 이 기질이 지금 엔자임과 결합을 해서 액티브 사이트에 정확하게 꼭 맞게 결합이 되었을 때 일반적으로 다양한 작용기들의 상호작용이 여기서 강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물 속에 혼자 있을 때보다는 엔자임과 결합을 해 있을 때 이것이 더 에너지적으로 안정화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양이온, 음이온 사이에 상호작용이 정전기적 상호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특정 부분에서 소수성 작용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요 엔자임에 결합했을 때는 그러한 부분이 더 안정화될 수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에 혼자 있을 때보다는 엔자임과 결합했을 때 이것이 더 에너지적으로 낮아지는 더 편안한 상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이 상태와 이 상태를 비교했을 때 더 에너지가 낮아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과정에서 자유에너지가 방출되는 그러한 과정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볼 수가 있고 이러한 방출 그러니까 이 에너지 방출을 통해서 기질과 엔자임 복합체 사이에 강한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고 이렇게 방출되는 에너지가 일반적으로 이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낮춰주는 그런 과정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을 일반적인 연력학적 과정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인딩 에너지라고 하는데 기질이 엔자임과 결합함으로써 가질 수 있는 안정화되는 과정을 우리가 이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낮추는 과정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하는 것이라서 이 과정에서 자유 에너지가 방출되고 이러한 결합 에너지가 바로 액티베이션 배리어를 낮추는 그러한 에너지로 나타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내용으로 우리가 같이 볼 수 있겠고요. 그에 따라서 전이 상태가 더 안정화되고 반응 속도가 빨라지게 되더라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엔자임의 특징 잘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이 한 가지가 이 전이 상태 유사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트랜지션 스테이트 애널로그라고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를 하고 이 전이 상태 유사체는 다양한 현재 우리가 복용하는 약물 중에서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제 그러한 그 개념을 같이 우리가 하나 보도록 하겠는데요. 촉매 반응에 있어서 전이 상태와 비슷한 화합물을 우리가 전이 상태 유사체라고 하고요. 우리가 앞서서 여기 보았던 기질이 이렇게 활성화 에너지의 언덕을 넘어가기 위해서 전이 상태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때 이 지나갈 때 그때 이 메커니즘적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가상의 이 구조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 전이 상태의 그때의 구조와 유사한 구조를 우리가 만들어주게 되면 이 특정 엔자임에 대한 일종의 이니비터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엔자임은 자신만의 독특한 기질을 보통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러한 엔자임이 이 반응을 통해서 예를 들면 어떤 우리한테 좋지 못한 그 사이드 이펙트를 나타내는 그러한 엔자임이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엔자임을 우리가 좀 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기질 분자가 여기 가서 결합할 때 형성되는 그 트랜지션 스테이트에 해당하는 그러한 유사한 구조체를 우리가 만들게 되면 그걸 우리가 전이 상태 유사체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엔자임과 결합을 시켜보면 일반적으로 이 기질보다 더 강한 결합력으로 엔자임에 결합을 하게 되고 그럼 기질이 들어와도 이 이니비터가 빠져나오지 않아서 이 엔자임의 활성을 상당히 억제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개념이 우리가 전이 상태 유사체라고 우리가 보통 볼 수 있겠고요.
전이 상태의 구조와 매우 비슷한 화합물이고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인공적으로 합성해서 넣어주게 되면 그 엔자임의 원래 기질보다 더 강한 결합력으로 엔자임과 결합을 하기 때문에 강력한 억제력을 지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그중에 대표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게 프롤린 라세메이스 이니비터라고 하는 물질이고요. 이 개념을 하나 보도록 하겠는데요. 프롤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미노산이고요. 이 알파 카본에 결합되어 있는 그 사이드 체인이 이렇게 5-membered ring을 형성을 해서 앞에 있는 아미노기에 다시 결합이 되어서 앞에 있는 이 아미노산의 아미노기가 세컨더리 아민을 형성을 하는 그러한 구조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이런 구조 때문에 프롤린이 굉장히 경직된 구조를 나타내는 그러한 아미노산이다라고 우리가 잘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콜라겐 같은 것에서 프롤린의 중요성 같은 거 우리가 같이 잘 공부를 했고요. 그런데 특정 박테리아에서는 L폼의 프롤린만 있는 L폼의 아미노산만 쓰는 것이 아니라 D폼의 아미노산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L폼과 D폼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일종의 이 아이소머리제이션을 유도하는 그러한 그 엔자임이 존재한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프롤린 라세메이스라고 합니다. 그 프롤린이라고 하는 이 아미노산을 L폼에서 D폼으로 왔다 갔다 만들어주는 매개하는 효소다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박테리아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몇 가지 아미노산, 프롤린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알지닌이나 이런 다른 아미노산들에 대해 몇 가지 아미노산들에 대해서 아미노산 대사를 진행하는데 그 박테리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렇게 요 엔자임이 이것을 결합해서 이렇게 구조를 이체 구조를 바꿔주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요 알파 카본에 있는 요 프로톤을 하나 요거 떼어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떼어내면 여기가 이제 음이온성이 되겠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렇게 우산이 이렇게 컨버전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바뀌듯이 구조가 바뀌고 그 다음에 프로톤이 다시 붙는다 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이런 구조 우리가 카르베나이온이라고 해서 유기화학 시간에 여러분들이 잘 보았습니다. 그래서 카본에서 그 프로톤 하나가 떨어졌을 때 지금 음이온성을 지니게 되고 그럼 이 구조, 이 입체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이것이 알킬 지금 치환체 3개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게 되고 이것이 좀 더 수월하게 진행된다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L폼이었던 프롤린을 D폼으로 혹은 거꾸로 D폼이었던 것을 L폼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엔자임이 특정 박테리아에서 프롤린이나 또 그 외 몇 가지 아미노산 대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억제하기 위해서 피롤 그룹을 가지고 있는 이런 구조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 보면 어떤 구조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피롤은 오각 링인데 아민 그룹이 있고 여기에 아로마틱시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탄상형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그렇지가 않죠. 여기 오각링은 아로마틱시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벨롭 구조를 가지고 있을 텐데 여기는 이중결합이 있어서 탄상형 구조를 갖게 되고 그리고 여기 구조가 매우 유사하죠. 이쪽에 지금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 프롤린이 이렇게 아이소머라이즈 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프로톤이 떨어진 다음에 요 카베나이온이 이렇게 바뀔 때 트랜지션 스테이트에서는 아마도 요 판상형으로 나타나는 요 중간체가 형성될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 한쪽에서 이렇게 있던 것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바뀌려면 그 과정에서 분명히 어느 한 군데는 이렇게 탄상형으로 이것이 이렇게 컨버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입체 구조의 변화 과정에서 분명히 판상형의 어떤 그 중간체가 형성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한 구조와 유사하게 이 구조체를 만들어 갔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전부 다 거의 다 똑같고 이 부분만 아로마틱시티를 넣어서 탄상형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프롤린 라세메이스에 넣어봤더니 실제 기질보다 160배나 훨씬 더 강하게 이것이 결합이 되면서 일단 이렇게 결합이 되면 기질 분자가 들어와도 치환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워낙 강하게
요 물질이 엔자임에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기질 분자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바꿀 수가 없고, 그러면 엔자임의 활성이 억제됨으로써 예를 들면 박테리아의 그 대사 과정, 아미노산 대사 과정을 우리가 차단하면서 박테리아를 죽일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사람의 경우에는 그 D폼의 아미노산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LD폼을 변화시킬 수 있는 랍세메이즈의 활성이 우리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박테리아의 특정 그 엔자임만을 공격할 수 있는 약물을 만드는데 이러한 개념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이 상태 유사체, 트랜지션 스테이트 애널로그라고 볼 수 있고, 이렇게 우리가 화학적인 지금 기작을 잘 이해하면 그것을 바탕으로 이러한 구조체를 만들므로써 우리가 실제 그 생화학적으로 중요한 분자를 우리가 디자인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엔자임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았고요. 이상으로 해서 우리가 6장을 우리가 마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우리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